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디바의 DJ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설기입니다. 이번 시즌 고디바 DJ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패널분들 조합이 굉장히 새로워요. 처음 정규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녹음실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꼬맹이 데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온리원 하나입니다. 네, 좋아요. 저희의 새로운 케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를 시작으로 무려 6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직 살짝 멀었긴 하지만 여러분들 추석 그런 플랜들 다 짜셨나요? 추석이라 다들 본가가 어떻게 되시죠, 근데? 저 지금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 그래도 사시는 거고.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친척들이 다 전주에 계셔서 전주가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좋네요. 전주로 가시나요, 이번에? 당연하죠.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대구인데 아버지랑 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가면은 한 6, 7시간을 이제 또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어이구야. 이게 연휴긴 한데 굉장히 무섭고요, 지금 벌써부터. 아, 무서울 정도? 무사히 내려갈 수가 있을지. 이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제 KTX를 구해놓는 게 참 좋아요. 저희 동네가 KTX가 뚫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 사람인데 KTX가 뚫리고 나니까 좀 이제 기차 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한 2시간 20분 정도 그냥 누워서 가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 추석 연휴 초에 잘 보내시고요. KTX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내려가시고 차 타시는 분들 꼭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훈하고 좋네요. 아, 네, 훈훈하고 좋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들 슬기로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녹음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금은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방송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디바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DM을 남겨주세요.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하나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닉네임 I love my home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프로 직공러라는 말이 있죠. 정확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주말엔 정말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하루 종일 집에만 콕 박혀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뭘 그렇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너무 바쁘게 지내요. 게임, 영화, 드라마, 피아노 치기 등등. 심지어 저는 운동도 집에서 하는걸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이런 생활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저를 거슬리게 하는 건 주변의 반응이에요. 뭔가 저를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 건 저도 알지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말에 뼈가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도 이제 약속을 자주 잡고 사람들을 만나는 생활을 지향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방식이란 게 다 제각각이고 정답이 없기 마련인데 어쩌면 제가 너무 주변의 시선에 휩쓸리는 건 아닌가 싶네요. 저 계속 집순이로 살아도 될까요? 당금이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유유. 네, 여기까지가 닉네임 I love my home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프로 직공러라는 단어가 아무런 위화감 없이 쓰이고 있는데요. 정말 주변에서도 이런 친구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니면 또 오늘 녹음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프로 직공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있나요? 네. 네, 이거 자세히는 이따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님의 고민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보기 전에 우리 패널분들은 집돌이 혹은 집순이에 가까운 성향인지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 박순이에 가까운 사람인지 먼저 간단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텐텐 씨부터 먼저 자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 집돌이일 것 같나요? 아니면은 박돌이일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집돌이 같은데요. 박돌이 아니에요? 전 집돌이 같아요. 집돌이 둘에 박돌이 둘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집돌이도 이런 집돌이가 없습니다. 하나는 아쉽지만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네. 저는 뭐 매 사연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제 사연 같아요. 본인이 쓰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정말 집돌이입니다. 제 집에 듀얼 모니터가 있어요. 컴퓨터에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두 개인데 그 화면을 반반 자르면 네 개죠. 오, 그쵸. 그 화면에 게임, 유튜브, 뭐 친구랑 통화하면서 카톡 보면서 웹서핑 동시에 하는 오. 집에서 제일 바쁜 남자 텐텐입니다. 오, 집에서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연 뭐랄까 공감되는 스탠스로 한번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집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군요. 다음 하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집순이에 가까우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집순이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 사연자님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집순이 이제 기질이 다분하지만 그럼에도 밖에 좀 많이 나가 있는 편이다. 집순이 기질이 많지만 본질은 집순이다. 네, 본질은 집순이다. 왜냐면 아까 했을 때 잘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저희는 이제 인스타를 다 공유를 했잖아요. 스토리를 볼 때마다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쵸. 그게 이제 최근에 개강을 또 했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약간 마음만은 집순이. 아니요, 원래 집순이. 원래 집순이. 인데 원래 집순이. 요즘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 그 근본이. 하지만 이제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뭐 집순이인 거를 지킬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게 좋으면 집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전 집에 있으면 사실 이제 OTT 컨텐츠만 엄청 보거든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거. 그래서 전 오히려 사연자님이 집에서 뭐 피아노도 치시고 운동도 하신다고 하길래 오히려 약간 굉장히 활동적인 집순이 아닌가. 아.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이것도 갈리는군요. 활동적인 집순이와 소극적인 집순이. 네, 이것도 한번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꽃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 언니가 약간 본질이 집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본질이 박순이인 사람이거든요. 약간 MBTI 얘기를 조금 넣자면 저는 21년 동안 한 번도 이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제가 최근에 자취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제 집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고 이제 나도 좀 집순이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나가면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를 제대로 안 보낸 것 같고 정말요? 맞아요. 저도 사연을 읽고는 뭔가 되게 신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가끔 집에 있을 때 저 항상 휴대폰을 보거나 잠자거나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집에서 되게 제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받을 만한 집순이인 것 같다. 네. 제가 말을 되게 혼동되게 했죠 지금. 지금 정리를 하자면 본받을 만한 집순이다. 그쵸. 사연자분이. 좋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설기는 너무 잘 보이죠? 네. 네, 박돌이 오브 박돌이고요. 하루 정도는 집에 있을 날이 많잖아요. 저도 못 있어요, 집에 그러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멍이라도 때리고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집에는 못 있어요. 신기한데요? 우리 당금이들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 매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가는 이유, 외출을 하는 이유가 사실 별다른 게 없긴 한데 뭔가 친구들을 만나고 밖에 있으면 뭔가 그걸로 에너지를 얻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오히려 뭔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뭔가 기빨린다. 에너지를 약간 소비하는 느낌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당연히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알바를 가거나 이런 정말 나가야 하는 일에는 당연히 나가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굳이 약속이 없어도 밖에서 산책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그냥 저 정말 할 거 없는데 나가고 싶으면 혼자 버스 타고 그냥 아무 역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라도 하거든요. 정말요? 맞아요. 저도 그래봤어요. 진짜요? 네, 제가 외출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밖에서. 뭔가 그렇게 또 밖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녀줘야 또 내일을 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를 얻으러 나가는 거죠. 저는 대꽃님과 이제 정반대인데 저는 밖에 나가면 에너지가 빨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약속들, 친구들과의 약속 물론 나가면 누구보다 재밌게 놀지만 집에 들어올 때 녹초가 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학교나 뭐 업무 처리 같은 약간 필수적인 일들 나갈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빨리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은 무념무상으로 준비하거나 이런데 놀거나 그런 일에는 에너지가 빨리나요? 에너지가 빨리지만 이제 사회적 지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요. 사회적 네. 지위요. 약간 사회적- 어디 뭐 높은 곳에 아니 뭐 계시나요? 관계라든지 아하. 그런 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는 그런 타입이다. 저희 당금 녹음은 어떤가요? 오늘 어쩔 수 없는 오시더라잖아요. 건가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도. 네, 음. 그래서 이제 기가 조금씩 이제 빨려가는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좋은 거죠. 아, 우리 녹음은 기가 빨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여러분? 가면 또 녹초가 돼서 가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설기랑 데코가 빨고 있어요 길을. 그러니까 지금 아, 저희가 지금 길에 빠는 중인가요? 아 예. 지금 보면 다크서클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아. 지금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가 빨린다. 알겠습니다. 다음 텐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외출을 하는 이유는 외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왜 오르세요? 산이 있기에 오릅니다. 외출을 왜 하세요? 아, 외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외출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굳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전 됐고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상상으로만 해봤던 거거든요. 음. 버스 여행하면 어떨까? 힘들겠지. 네, 그건데 실제로 한다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약간 이유 없는 외출은 없다. 그래서 주말에 그냥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놀래세요. 텐텐 어디? 예. 아니 갈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집돌이기들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답들이 꽤나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외출을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경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활발한 생활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사회적 지위라고 말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활발한 수준의 생활은 필요한데 그 정도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에서 충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가 외부 생활이 너무 없으면 또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오히려 약간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생활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집에서의 생활도 좀 약간 힐링으로 된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다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이제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간관계 정립이라든지 대외 활동 등 자신의 커리어와 사회성을 위해 활발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외출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2번. 네, 2번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이거는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사회적 지위를 위해 만남의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돼야 한다. 친구 만나는 것도 약간 사회적인 그런 입지를 위한 만남인 건가요, 그거는?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성을 기르고 어떠신가요? 몇 번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약간 친구 만나는 거는 별로 약속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텐텐 씨 왜죠? 만약에 데꼬랑 하나가 약속을 잡으면 데꼬는 뭐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는데 하나는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 했고 아 그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 근데 체크를 한 번씩 그만큼 이제 하시고. 총 에너지를 할당을 해서 대꾸님을 위해서만 쓰는 되게 굉장히 물리적인데요. 특별한 약간 오마카세식으로 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이제 감동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이제 소중한 조금 네, 그런 만남이 계속되기를 한번 바라고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한번 텐텐도 한번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활발한 생활이 필요한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약간 생각난 게 약간 어른들이 항상 약간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 여행 갔다 오면 큰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여행 갔다 오면 뭐 성장한다 그런 것처럼 약간 여러 경험을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성장하고 생각이 열리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활동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 여러 경험을 하면 할수록 또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로나 방향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경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밖에 나가야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특이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위해 노력하냐 안 하냐라는 쪽으로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텐텐 씨 말로는 굳이 바깥에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충분히 이런 활발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물론 확률상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외부적인 활동에서 좀 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재미있는 일들이. 대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집에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슬기롭게 생활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잠만 자고 영상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뭔가 집 밖으로 다른 장소로 나가야 새로운 경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뭔가 굳이 뭐 집에서 영화를 봐도 되고 굳이 집에서 뭐 유튜브로 공연을 봐도 되고 한데, 저는 확실히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에너지나 그 장소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볼 때랑 정말 영화관 가서 큰 스크린으로 볼 때에 오는 그런 느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저희 20대 초중반인 이런 대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 밖을 약간 탐험하는 느낌으로 많이 다녀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히 현장감과 그런 공간감이 주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물론 이제 집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집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활발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좀 더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냥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집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성향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집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전 집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요. 저도 집에서 그냥 자기만 하거든요. 일만 하거나. 집에서 사시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시는 근데 약간 텐텐 씨가 약간 집순이의 약간 대부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약간 하나 언니는 약간 집순이의 쪼렙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맞죠? 네, 맞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집돌이 대장이 됐나요? 네, 일단 소극적으로 지내시는 분한테 먼저 쪼렙한테 아, 근데 저는 집에 있으면 일단 이제 금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좋다. 그래서 요리를 직접 해가지고 방으로 들고 가서 침대에 테이블을 피고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정해서 16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데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게 제 하루입니다. 뭐 중간에 좀 자죠 언니. 많이 잡니다. 드라마 주인공 이런 기억부터 할 때도 많고 그냥 그 집에서 편하게 TV를 봤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념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텐텐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대부님. 대부님. 저 대부가 됐나요? 네. 약간 특이한데, 저는 사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항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저랑 비슷한 성향인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걔네들도 집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죠. 같이 통화방에. 그냥 각자 할 거 하더라도 항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 연인 사이네요, 약간 느낌이. 연인이요? 어우. 징그럽다고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하고 계셔주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대꼬님도 바깥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조씨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아저씨. 놀랬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 뜻이 솔직히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넘겼었는데, 이제 20살을 벗어나고 21살이 되고 좀 진정한 어른이 되면서 정말요? 되면서 뭔가 약간 밖에 나가서 약속을 하고 그런 거 약간 가치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장소에서 굳이 막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랑 되게 맛있는 밥 한 끼에 약간의 술 같은 거를 곁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주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뭔가 깨닫고 느끼고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플러스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최대 며칠까지 안 나가고 집에서만 생활이 가능한지 텐텐씨부터.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몇 억인데 뭐 친구 없고 뭐 인터넷은 되는데 뭐 그런 거 약간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한다 안 네. 한다. 안 한다라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무조건 간다. 제한 없다. 제한 없다? 나를 찾지 말아라. 진짜 한 달 넘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코로나 한참 있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텐트는 어디 갔지? 걔 죽었잖아. 이렇게까지 집돌이로 살 수 있다입니다. 이거 되게 오래 있을 수 있군요. 네. 됐고 어떤가요? 가능해요? 제가 그 최근에 금전적인 이슈로 약속을 되게 안 잡았던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어 보자. 또 막 밀키트 같은 것도 좀 미리 사놓고 나 이제 진짜 집에만 있는다. 전 그때 되게 결연하게 들어갔거든요. 그 생활에 되게 결연하게 들어갔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니, 우울증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전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그냥 우울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되게 에너지가 몸에 이렇게 안 도는 느낌이고 그때 저는 한 번 더 느꼈죠. 난 진짜 피부터 밖을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다. 물론 저도 마음 먹고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일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제 기준. 저한테 3일은 그냥 정상적인 거거든요. 하루 정도 그냥. 3일이면 좀 쉬었군. 자, 반대 성향인 하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 2주 격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2주 동안 격리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네. 2주 격리가 만족스러웠다. 집 방 앞까지 엄마가 이제 밥도 갖다 주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만 쓰라고 따로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 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2주까진 가능한데 한 달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친구들도 좀 보고 싶고 애들 얼굴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나 행복하게 3주. 자, 저는 말이죠.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격리 생활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취를 시작하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오래 있었던 게 시간으로 치면은 36시간이거든요. 36시간이요? 이틀도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무려 잠을 하루 동안 자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하루 지나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 빼면은 집에 하루 이상 붙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어제 36시간 있다 왔는데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아니지 그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상 집 안에 붙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와. 하루 동안 잠을 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와우. 24시간도 안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르네요. 극과 네. 극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며칠이라는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힘든 질문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데이가 아니라 아워로 가야 된다. 네, 저는 시간으로 가야 돼서 정말 다른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들어봤으니까 사연자분을 좀 챙겨야겠죠. 네. 이제 사연자분께 위로와 도움이 될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다들 사연자님께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부터. 네, 사실 어느 정도의 활발한 활동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사연자님이 여기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연자님처럼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알차게 하는 거라면 이제 오히려 더 멋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활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저도 한번 말을 해보자면 약간 내향적이다. 사람을 안 만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구나. 약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어떤 사회에서 내향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좀 날카롭거나 좀 이상한 시선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연자님도 저도 집돌입니다. 사연자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그냥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자기 개발을 하신다든지 점점 발전하고 있다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대꾸님. 사실 저는 저희 방금 녹음하면서도 그냥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 넷이 모였는데도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제각각이고 정말 극과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다른데 그냥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더 좋고 나쁘고 그냥 이거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개념인가 싶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되고, 또 난 저게 좀 안 맞다 하면 그냥 내 인생 안에서는 충분히 뭔가를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가지시고, 굳이 뭐 그냥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게 아닌데 뭐 내가 난데 뭐 그냥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집에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를 하자면 사연자님이 굳이 집에만 계신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진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해야 될 것만 같다 하면 한 번쯤은 나가서 집순이라는 생활을 한번 버려보는 것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냥 사시는 대로 사셔도 인생이 괜찮다면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 괜찮을 거예요. 네, 다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센스 있는 한마디 선물 너무 잘 들어봤고요. 사연자분이 이 조언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확신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고 그렇기에 80억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과는 다른 삶의 방식의 일을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80억 가지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식만이 옳은 정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런 시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남들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거나 또 근사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도 본인의 가치 판단에 최우선시하고 나만의 확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계들이 모여 이 우주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됐고 DJ의 설기, 패널의 텐텐. 됐고 하나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